직업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연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직자가 말하는 직업 상담사 연봉에 관한 영상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제가 처음 직업 상담사 관련 일을 했을 때 연봉이 1,800이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쌓아 지금은 3,000 이상의 연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나 성취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만 생각한다면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파란색을 연차라고 하고 빨간색을 연봉이라고 했을 때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 한 회사를 다닌다면 연차에 따라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연봉이 오릅니다. 연차에 따라 월급이 일정한 수준으로 오른다고 했을 때 같은 연차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방법은 직급을 갖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직급 수당이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제 연차와 연봉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초반에 연봉이 연차를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봉에 직급 수당이 포함되었을 때입니다. 꼭 일을 잘해야지만 팀장이나 직급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리더십이 없다면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고 기회가 오더라도 오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매번 말을 하고 있지만 직업 상담사분들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프 가운데쯤 연차에 비해 연봉이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치성페이를 하다가 대학으로 옮겼을 때의 연봉입니다. 이직을 하기 전보다 연봉이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대학교 상담 경력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치성페이를 하다가 대학으로 옮길 때 저처럼 연봉이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그동안 제가 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직업 상담사로서 역량이 가장 많이 높아진 시기입니다. 그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 직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 상담사로 직업을 정했을 때 우선 경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직장에서 낮은 연봉과 불편한 교통을 감수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낮은 월급이 걱정되신다면 높은 역량으로 직급을 갖거나 이직을 통해서 연봉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희망하고 있다면 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직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구직 활동을 할 때 치성페 기관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른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서 직업 상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을 알아보고 직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조사했으며 직업 상담사로 검색을 했을 때 252건이 나왔습니다.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신입 선생님들이 많이 입직하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주민센터나 일자리센터는 보통 연초에 세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채용 중인 공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성개발센터와 세일센터는 내용이 많아서 그냥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2020년 치성페는 축소가 되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확대가 되면서 이쪽에서 경력을 쌓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봉은 2,300에서 2,600으로 나옵니다. 하는 일은 참여 기업과 참여자 모집, 자격 심사, 지원금 관리 및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직업상담사 2급이 필수인 곳도 있고 우대인 곳이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을 우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는 선생님을 보면 기업과 참여자에게 받는 서류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가끔씩은 참여 기업에 방문을 해서 기업 점검을 하고 참여자를 만나고 옵니다. 민원이 터지면 고생을 하지만 서류 제출일이 아니면 평소에는 업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로 봤을 때 상담보다는 기업 관리와 행정 업무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기간 상담사입니다. 연봉은 2,100에서 2,600으로 나옵니다. 하는 일은 직업 및 취업 상담, 사후 관리,
훈련생 및 수료생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대사항으로는 직업상담사 2급은 필수로 되어 있으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과 직업훈련기관 관련 경력자가 우대사항입니다. 하는 일은 치성패 상담사와 비슷하기도 하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치성패 상담사가 2, 3단계에서 하는 일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제대군인과 보훈지청 채용으로 아주 핫했으며 올해는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채용이 있습니다. 최근 공고에는 연봉 2,600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기관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담과 알선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가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컴R 2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 차이가 있습니다. 조만간 직업상담사 1급을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다른 기관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NCS 기반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기관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NCS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학교나 경력의 개인정보를 드러나지 않게 작성을 하지만 일반 기관에는 장점이 된다면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상담사로 입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한 번은 생각해보는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사입니다. 치성패를 보통 급여는 낮고 야근은 많고 업무 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직업상담사로 근무를 할 때 치성패로 입직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하는 서류도 많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상담 케이스를 경험하기에는 치성패만한 곳이 없습니다. 치성패의 구조화된 프로세서를 잘 이해하신다면 본인 역량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근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몇 년을 했어도 야근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지인 선생님들도 야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센터 분위기가 야근을 하는 분위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업무 시간에 열심히 한다면 야근 없이 충분히 소화가 되는 업무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연봉은 2,400에서 2,800이며 취업 인센티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직업 상담, 이력서, 자소서, 면접 클리닉, 수당 지급 업무 등의 행정 업무, 취업 알선, 동행 면접, 구인처 발굴 등 취업 업무 등을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직업 상담사 2급이나 사회복지사 2급이 필수이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우대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치성패를 하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높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치성패는 고용정보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참여자를 관리하는 정도로만 요구하지 엑셀의 고급 기능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참여자 관련 서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우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직 지원 상담사입니다. 전직 지원 상담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직업 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자가 전직 지원 상담사 자격이 된다 라는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막상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전직 상담사의 공고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고에는 연봉이 2,400에서 2,800으로 나와 있으며 하는 일은 전직 지원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관의 특성이나 세부 사업 내용, 상담사에게 요구하는 경력에 따라 수행 업무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필수, 직업상담사 1급은 우대사항이었으며 전직 상담인 만큼 상담 경력이 필수로 나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관입니다. 연봉은 2,340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정보 제공, 취업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취업 지원 자료 제작 지원, 배포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경험했던 선생님 말로는 진로 취업 교육이 주가 되고 구직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알선 업무나 동행 면접이 주가 된다고 합니다. 가끔 학교 행정일도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센터 소속으로 주 2, 3회만 고등학교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여성우대,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등이 있으며 직업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우대되었으며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우대입니다. 직업상담사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관심도가 높은 대학교 취업 지원관입니다. 연봉은 2,500에서 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소속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외부 업체 소속으로 프로젝트 기간에만 고용될 수 있고 대학 일자리 같은 사업 운영하에 고용됩니다. 하는 일은 진로 및 취업 상담 지도, 기업체 채용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구인업체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집단 상담, 이력서 및 자소서 클리닉, 대학 일자리 센터 행정 업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사항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필수가 많지만 우대인 곳도 있으며 직업상담사 1급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우대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직업상담사 경력 없이 대학교에서 바로 근무하시게 된 선생님과 직업상담사 자격증 없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는 경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용시장에서 100%나 무조건은 없습니다. 꾸준히 지원하고 역량을 키우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같은 직업상담사지만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연봉도, 하는 업무도, 우대사항도 모두 다릅니다. 보통 입사 지원을 할 때 회사 위치나 급여 등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만족도가 떨어져서 쉽게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